인구 14억인데 또 용병? 중국, 콩고 출신 공격수 귀화 준비 소식에 중국 팬들이 보인 반응. 월드컵만 갈 수 있으면 전부 용병이어도 상관없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중국이 본선 진출을 위해 선수 귀화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중국 소우닷컴은 현재 축구 대표팀 전력으로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호주 등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해 축구 대표팀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귀화 선수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번번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중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귀화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브라질 등 재능이 있지만 국가대표팀엔 들어갈 수 없는 선수를 금전적인 조건으로 포섭해 중국 대표팀에 합류시킨다는 계획이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브라질 태생 귀화 선수 엘케손이 중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중국 축구는 엘케손을 시작으로 귀화 정책에 속도를 냈다. 그런데 귀화 선수가 늘어났는데에도 정작 현장에선 귀화 선수 활용에 보수적이었다.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 중국 대표팀 감독 리태화 전 중국 축구협회 회장 천시휘한 시절에는 귀화 선수를 배제했으며 양코비치 전 감독은 엘케손과 페이난도 같은 귀화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로 부임한 이반코비치 감독이 6월 A매치를 앞두고 발표한 대표팀 명단은 그래서 파격적이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1호 귀화 국가대표인 니커를 시작으로 엘케손과 페르난더, 그리고 장광타이까지 귀화 선수 4명을 대표팀에 포함시켰다. 중국에선 이제서야 귀화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게 됐다고 기대를 모았다. 11일 한국전 0에서 1패배로 2차 예선 탈락 위기에 놓였던 중국은 싱가포르가 태국에 1에서 3으로 졌지만 승자승으로 3차 예선에 올랐다. 3차 예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귀화 정책을 확장해 전력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우닷컴에 따르면 귀화 선수 1순위는 콩고 출신 창저우 공격수 오스카 마리투. 중앙 공격수는 물론이고 측면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췄다. 2019년 이전 소속팀이었던 샨시 장안, 가끔 리그에서 26경기 22골 2도움으로 가끔 리그를 평정한 뒤 2020년부터 창저우에서 뛰고 있으며 일부 리그에서도 지난 3년간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쌓아 창저우 간판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에도 12경기 5골 2도움으로 활약 중이다. 오스카는 2017에서 18시즌 옌덴 푸도 유스팀에 입단한 뒤 2020년부터 창저우에서 뛰고 있다. 일찌감치 중국 귀화 자격을 갖춰놓았으며 오스카 역시 중국 생활에 만족해하고 귀화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오스카를 귀화시켜달라는 여론이 강하다. 지난 4월 엔 창저우 팬들이 관중석에 오스카의 귀화를 바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쳤고 오스카는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소우닷컴은 오스카는 스피드가 빨라 역습에도 익숙한 선수라며 한국과 경기에서 전반전에 수비 대형을 유지했을 때 역습 상황에서 오스카를 활용한다고 상상해보라. 중국 국가대표팀의 승률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자신의 의도이든 국가대표팀의 필요이든 특별한 전술적 필요이든 오스카의 귀화는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오스카의 귀화 여부와 별개로 중국 축구가 귀화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포털 중 하나인 왕이의 기사를 공급하는 체육춘추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축구협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앞세워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축구 선수 200명을 귀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난 1월 전한 바 있다. 이들은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중국 내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트문트 스카우트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직접 유망주를 발굴해 후젠성의 아카데미로 보낸다는 것이다. 모여 훈련하며 국제대회도 나서는 등 경험을 쌓으며 경쟁한 뒤 중국 축구협회의 기준에 충족하면 귀화 선수로 대표팀에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혹시라도 200명 중 10%의 성공률로 20명이 귀화 선수가 확보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2002 한일월드컵 이후 첫 본선 진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희망적인 전망도 잊지 않았다. 문제는 전원 중국인이 아닌 귀화 선수로 대표팀이 구성되면 정체성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한다. 부진한 상황에 온갖 이야기와 소문이 튀어나오는 중국이다. 2. A매치 데뷔골까지 34년 54일.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죠. 이 한 골을 넣기 위해 버티고 또 버텼나 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감격의 첫 골을 터뜨린 주민규. 34 울산 HD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싱가포르와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한 골 3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이 7에서 0으로 이기는 데 앞장섰다. 지난 3월 태국과의 경기에서 만 33세 343일 이 나이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역대 한국 선수 최고령 A매치 데뷔 기록을 세웠던 주민규는 세 번째 경기였던 싱가포르전에서 34세 54일 이 나이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다. 한국 축구 최고령 A매치 데뷔골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중국과의 아시아 2차 예선 최종 경기에선 결승골에 힘을 보탰다. 후반 16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주민규가 페널티 박스를 파고들자 중국 수비수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렸다. 그 덕분에 이 선에 있던 공격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게 슈팅 찬스가 열렸다. 중국전 이튿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축구장에서 주민규를 만났다. 그는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덕분에 부담감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넣은 골 중 가장 값지다 라고 말했다. 주민규는 K리그에서 138골을 기록 중이다. 이동국 228골, 대안 198골 이상 은퇴에 이어 통산 최다 골 3위를 달리고 있다. 주민규는 A매치 데뷔골을 기록한 뒤 양손을 귀에 갖다 대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는 대표팀 경기에서 팬들이 주민규를 외치기까지 무려 34년이 걸렸다. 팬들의 환호를 더 크게, 더 오래 그리고 더 소중하게 듣겠다는 뜻의 세리머니다. 앞으로 더 자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팬들은 주민규에게 주리 케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주민규의 이름과 잉글랜드의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30일 바이에른 미는 위 이름을 합친 말이다. 케인은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 32 토트넘과 콤비를 이뤘던 스트라이커다. 주민규는 흥민이와 뛰면 오래전부터 호흡을 맞춘 것처럼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나온다. 주리 케인이란 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규의 성장 스토리는 한편이 드라마다. 밑바닥인 연습생으로 시작해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대표팀에 뽑혔기 때문이다. 한양대를 졸업한 주민규는 2013년 K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지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연습생으로 당시 2부 리그 팀인 고양 하이프C 해체에 입단했다. 당시 연봉은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조건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주민규는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발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슈팅 훈련을 했고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2015년 2부 창단팀 서울 이랜드 FC로 이적하면서 포지션도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바꿨다. 주민규는 연습생 때 월급은 100만 원도 안 됐다. 이랜드에선 평생 뛴 포지션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슬퍼하는 것도 사치였다. 프로에선 살아남는 것이 곧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탄한 체격, 1m 83cm 82kg의 정교한 킥으로 무장한 그는 이랜드 입단 첫 시즌에 23골을 터뜨리며 2부 리그를 평정했다. 2019년엔 울산 유니폼을 입고 꿈에 그리던 일부 무대를 밟았다. 2020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지만 이듬해 22골을 터뜨리며 생애 처음으로 1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2023년 다시 울산으로 이적한 그는 그해 또다시 득점왕 17골에 오르며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토록 염원하던 태극마크의 꿈은 지난 3월 황선홍 56 임시감독이 그를 발탁하면서 이뤄졌다. 주민규는
대표팀에 뽑히지 못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끝까지 버틴 덕분에 지금 웃게 됐다. 연습생, K리거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주민규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할 때면 36세가 된다. 그는 팬들이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선물해 주셨다. 이제 다음 A매치만 보고 열심히 달리겠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34 주민규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것, 이라며 빙긋이 웃었다.